꼭 확인해 보실 것은 약을 복용하시는 것과 함께 이 네 가지를 관리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식습관 중심으로 당뇨병 환자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저희 소개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세실내과의 이치훈 원장입니다. 네, 오늘 식습관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어떤 점을 초점으로 이야기 전해주실까요, 원장님?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은 생활습관병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생활습관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네. 이 시간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 어떤 생활습관들이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이제 뭐 모든 병이 그렇지만 특히나 당뇨병에는 생활습관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또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건강한 식사와 운동 습관으로 체중을 5%에서 10% 정도 감량을 하면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58% 정도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사용해도 식사량이 과도할 경우에는 적절히 혈당을 낮추기가 힘들고 당뇨병, 고혈압 등을 잘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약들을 잘 복용하셔도 건강에 매우 해로운 흡연을 해서 네. 암이 덜컥 생기거나 동맥경화가 생겨서 큰 중풍 같은 병이 온다면 그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잘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되는 생활습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을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네. 확인해 볼 텐데요. 식사, 그다음에 운동, 체중 관리, 또 스트레스, 수면 이런 게 있고요. 네. 이제 기호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흡연과 음주 상태를 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말씀해주신 식사부터 어떤 부분 점검하면 좋을지 알려주시겠어요? 식사를 몇 끼 드시고 규칙적으로 드시는지 여쭤봐요. 하루에 2끼 드시는 경우는 3끼 드시는 경우보다 식사량이 한 번에 많을 수 있으므로 네.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장하지 않고요. 당 성분이 포함된 빵, 떡, 면, 네. 과자, 또 감자, 고구마, 과일 등을 좀 많이 먹지 않는지 여쭤보고요. 또 콜라, 사이다와 같은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나 주스를 많이 드시지 않는지. 어떤 환자분은 아주 단 음료를 택배일 같은 거 하시면서 수시로 드시는데 비만도 되시고 네. 당뇨가 발생되셔서 그거를 개선시켰더니 아주 많이 좋아진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또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드시는지, 또 식사를 천천히 하는지 여쭤보고 음식을 어떤 순서로 드시는지도 여쭤봐요. 짜게 먹게 되면 밥을 더 많이 먹게 되죠. 네. 그리고 또 혈압도 올리고 건강에 좋지 않은데 음식을 좀 싱겁게 먹는 편인지 이렇게 여쭤봅니다. 원장님께서 예시를 들면서 이제 질문을 또 전해주시니까 더 와닿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인 운동은 어떤 부분을 점검하면 예, 좋을까요? 맞습니다. 운동은 이제 칼로리를 소모시켜서 식사요법의 효과를 높이고 직접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려서 장기적으로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조화롭게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고 혈당 관리에 중요한 근육량을 높이고 지방량을 줄여서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몸 상태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뇨 망막증이 있어서 눈혈관들이 터지고 붓고 안 좋은 상태에서 거꾸로 매달리거나 네. 복싱 같은 타격 운동, 또 라켓, 테니스 같은 라켓 운동, 고강도의 운동, 펄쩍펄쩍 뛰는 에어로빅 같은 운동 등은 피해야 되고 하체 근력 운동과 보통에서 약간 힘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심장, 혈관 상태, 망막, 신장, 신경 상태 등을 잘 평가해서 적절한 운동의 종목과 강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잘 하지 않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일상생활 가운데 꼭 시간을 내셔서 일주일에 적어도 3일 이상, 이틀 이상은 쉬지 않도록 최소 30분 이상 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운동을 너무 부지런하게 하셔서 공복 상태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시는데 끝나고 나면 운동했다 그러고 맛있게 많이 드세요. 공복 상태 운동할 때 절단 생기고 식후 고혈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을 바꿔서 가급적 운동은 식사 후 1시간에서 3시간 사이 하면 당도 떨어뜨리고 저혈당도 막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가급적 꼭 식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시에는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또 인슐린이나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경구약을 먹는 경우에는 저혈당 응급식품, 사탕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운동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전 사실 공복 운동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오히려 밥을 먹고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체중은 또 어떨까요? 먼저 체중이 당뇨병의 원인이라고 할 정도로 비만은 굉장히 당뇨에 큰 영향을 주는데, 먼저 나의 키를 바탕으로 한 표준 체중이 얼마인지를 보고 또 체질량 지수와 체성분 분석 같은 검사를 통해서 나의 비만도를 평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체성분 분석 검사, 인바디 검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각 부위별 팔, 다리 그런 근육량을 알 수 있고, 또 복부 부분에 얼마나 지방이 있는지, 또 요즘은 대사증후군과 연관이 있는 내장 지방량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체중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 올바른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함으로써 네. 체중을 잘 줄이게 되면 당뇨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끊을 수도 있고요. 또 당뇨병 관리에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정상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그렇죠. 것 같네요. 그런데 네. 또 저는 이제 궁금한 부분이, 사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도 하잖아요. 다른 요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당뇨병에도. 맞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만약에 사업이 어려워지셔서 부도가 나거나 네. 직장을 그만두게 되시거나, 그럴 때 남자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네. 사랑하던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이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올라가면서 네. 혈당이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극복하시기가 참 어려우시겠지만 네. 그 스트레스를 잘 순화하고 또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가족들과 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더 잘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은 자정경에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이 비만과 혈당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시고 가급적 자정 이전에 좀 일찍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흡연은 우리 몸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암을 일으키고 수천 가지 화학 물질들이 폐를 파괴하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니 백해무익합니다. 니코틴이 순간적으로 마음을 편안하긴 하지만 강한 의존성이 있으니까 네. 흡연을 하신다면 빠른 시간 안에 금연하시고, 의지만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보건소나 병의원에 있는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음을 할 경우에는 간에서 당을 만드는 것이 억제돼서 저혈당 발생의 위험이 있거든요. 적절한 음주량은 남자들 한 2잔 정도, 여자는 네. 1잔 정도고 주 1, 2회 정도로 권장하고 있으니 음주를 즐기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가급적 줄여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지켜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제 음식을 먹어도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이 다르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통용되는 식사법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개인 맞춤형도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음식마다 당 지수라는 게 있어서 네. 당이 흡수가 돼서 올라가는 정도가 다르고, 음식 성분별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별로 다른데, 또 그게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능력이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네. 지방량의 분포와 그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의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차가 매우 커요. 네.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 검사라는 나의 혈당 변화를 1분 간격으로 네. 기계가 계속 모니터해서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휴대폰으로 보내주는 걸 보면, 내가 호두과자를 5개 먹을 때 10개 먹을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적절한 음식의 양과 종류를 판단하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구들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식의 종류도 중요하지만요. 네. 제가 최근에 들었을 때는 또 순서만 바꿔도 괜찮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순서인데 이렇게만 바꿔도 좀 도움이 될까요? 처음부터 흰밥부터 드시고 반찬 먹는 사람과 네. 반찬부터 드시고 나서 오. 밥을 먹는 경우가 올라가는 피크가 달라요. 천천히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예를 들어 짜장면 같은 거 먹게 되면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짜장면요? 이렇게 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밀가루를 갈아가지고 면으로 만들었잖아요. 짜장 소스에 설탕도 넣고 하잖아요. 네. 10분 안에 먹게 되면 당이 혈당 스파이크처럼 쭉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운동적인 면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는 운동을 썩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하긴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요즘 느끼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제가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면 유산소와 근력 운동의 비중은 어떻게 두면 좋을까요? 정해진 건 아니지만 유연성 운동까지 포함해서 네. 스트레칭과 또 유산소, 무산소를 같이 하는 게 좋은데요. 네. 허벅지, 엉덩이 근육이 재산이에요. 이게 잘 유지가 되면 네. 음식을 먹을 때 움직일 때마다 스펀지처럼 쑥쑥 당을 흡수하고 네. 소비할 수 있는데, 허벅지가 가는 분들은 당이 금방 올라갈 수 있어서 무산소라고 하죠.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 또 아시다시피 내장 지방은 인슐린의 저항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유산소 통해서 그 내장 지방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서 결국에는 당뇨에 대해서 우리 몸이 잘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데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이것도 배합을 해서 배합을 운동을 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앞서서 이제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밥을 먹고 나서 운동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혈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치로 기준을 봤을 때 얼마 정도 이하면 운동을 피하는 게 좋을까요? 정확한 저혈당 기준은 70이지만 갑자기 180만 돼도 굉장히 어지럽고 배고프고 그럴 수 있거든요. 제 생각은 100 이하가 되면 운동하는 거 있어서 네. 주의를 하고 오. 먼저 식사를 하시고 운동하시거나 나갔을 때 당이 떨어질 수 있는 대비를 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이 떨어질 거 대비해서 꼭 한번 체크를 하면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흡연은 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의지로 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음주는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게 저희가 다 사회생활을 네. 하잖아요. 이 권장량 이상의 술을 마시게 되면 갑자기 뭐 혈당이 많이 오르거나 이렇게 영향이 크게 미치게 될까요? 음주량이 많아지면 간에서 우리가 당이 떨어지면 보상적으로 당을 만들어서 저혈당이 안 빠지게 만드는데 네. 술 때문에 그게 억제가 되면 그냥 그대로 저혈당으로 있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쓰러져 있게 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술만 드시지 말고 안주도 적절하게 드시면서 또 관리하셔야겠고요. 의식을 잃을 정도까지 과음은 당연히 피하셔야겠고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시면 네. 더더욱 음주에 있어서 조금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 네. 앞서서 말씀드린 흡연 이야기도 해볼게요. 사실 뭐 모든 병이 그런데 금연하셔야 됩니다가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그러면 당뇨병에는 정확하게 흡연이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연을 하셔야 돼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당뇨병은 혈관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혈관이 망가짐으로써 생기는 병인데 혈관이 또 굉장히 싫어하는 게 흡연이거든요. 흡연 물질에 있는 그 독소들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불난데 우리가 물을 뿌려야 되는데 더 기름을 붓듯이 네.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는 특히 금연하시는 것을 혈관을 지키기 위해서 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병 생활습관 점검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뭘까요? 꼭 확인해 보실 것은 약을 복용하시는 것과 함께 식사와 운동과 수면, 스트레스 이 4가지를 관리하시는 겁니다. 꼭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당뇨병의 생활습관 점검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부분 일상 속에서 꼭 지켜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당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